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얘기로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악재를 호재로 분명히 만들어야 할 텐데요. 어제 오늘 다시 한동훈 위원장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쏘았습니다. 민주당에서 5대 혐오 범죄 규정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직장갑질, 징후 발언 이것을 보고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퇴출이 되지 않게끔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패 범죄에 대한 기준이 빠졌구나. 두 번째로는 그렇게 빼놓고서 만든 기준을 보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떠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 전과 사범에서 묻어나오는 그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민주당 측의 발언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여러모로 이것을 기준이라고 내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두고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극입니다. 구정차장.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 걸리지 않게 이 컷오프, 공천 탈락 기준 5대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게 구자룡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재명 한 명을 두고 기준 만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극이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지금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저 내용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의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음에도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대표에 올라서 지금 총선까지 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중도층을 흡수해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구자룡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20년 전이라도 뭐 그때 음주운전은 좀 더 낫고 뭐 괜찮고 지금 안 괜찮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지현 위원장 평가는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겨냥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구자룡 비대위원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다 모든 게 도덕성 기준이 너무 낮아졌으니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안 걸리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 자체가 사회를 악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성범죄, 음주운전, 증오 발언, 직장갑질, 학교폭력 저 느슨하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또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저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가 증오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저런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시스템 공천 만들었는데 한심한 시스템 공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장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손을 들어서 본인이 영입한 비대위원을 마포에 자기가 꼽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당화 우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공천, 본인들이 잘하는 거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장만께 자기네들이 혁신한 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곳에 이야기해서 자꾸 이재명 대표 악마할 필요 없다. 계속 저렇게 공격하면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이재명 저격수로 하는데 그 당시에도 뭐 이재명 대표 변호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본인이 지금 12차례 성폭행들 했는데 보면은 과거 집단 강간살인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분 또 음주운전인데 술에 취했는데 심신미약 상태 이런 것들이 12건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라도 자기 스스로 우리가 민주당이 못한 것 그리고 국민이 못한 것을 국민들에게 해서 혁신하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서지현 위원장 말에 제가 바로 잡을 게 뭐냐면 이제 구자룡 비대위원 얘기, 그 언론 보도가 나왔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변호 비판 왔을 때 왜 본인은 그런 잣대가 아니냐고 했는데 그 변호
항목에 대해서 구자룡 비대위원은 비판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혐의, 그러니까 그 조카 살인 관련된 나중에 말 바꾼 거를 정확히 비판한 거지 그 부분은 안 했다는 게 구자룡 비대위의 설명이니까 그건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부 갈등 조율이 숨고르게 지나간 한동훈 위원장 다시 한번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의 서울 한복판 피습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SNS에 많이 떠도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 제작진을 통해서 사인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확한 경찰 발표가 먼저고 정확한 팩트 확인이 되면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속보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이어가다가 배의안 관련 피습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